네, 오늘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CEO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1위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애둘러 갈 거 없이 말하면 현대자동차입니다. 모두가 불황을 입에 달고 살지만 오로지 현대차만이 표정 관리를 해야 할 만큼 요즘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죠. 그래서 세계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끄는 CEO 정의선 회장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고 정주영 회장과 아버지 정몽구 회장에 이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정 회장은 비슷한 또래의 오너 경영인 중 능력과 성과 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의선 회장.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로 옮기자 언제 돌아오느냐고 할 정도로 임직원들에게서도 인기 만점의 CEO 정의선 회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권위 있는 자동차 관련 상 휩쓰는 능력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 어워드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업계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40여 년간 기업과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CEO에게 주는 것으로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功을 높이 샀다고 하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수상 이력은 이뿐이 아닙니다. 2023년에 대형 제국 훈장과 모터 트렌드의 올해의 인물로 꼽혔고 2022년에는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올해의 비저너리 초대 수상자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의 영예라는 영국의 오토카 이시고니스 트로피까지 수상했습니다. 이 상들의 몇 년을 보더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정의선 회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상 이상임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목표는 현대자동차의 DNA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근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야심찬 비전과 리더의 자질들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의 다채로운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자동차 업계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 비전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아마도 그의 말처럼 경계와 고정관념에 갇히는 걸 거부했던 고 정주영 창업자 덕분에 미지의 영역들을 탐험했고 그 집요함이 기존의 틀을 깨서 자동차 업계를 탈바꿈시킨 혁신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미래 성장 동력은 전기차. 정의선 회장 역시 여느 오너 CEO와 다를 바 없이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 써야 할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비록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만 이 글로벌 경영 환경은 온갖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태풍이 되듯 이 변수들은 늘 경영에 준비된 악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주력 분야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전기차 분야입니다. 현대차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2021년 현대차 아이오닉5에 처음 적용한 이래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GMP의 플랫폼 상품성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세계의 상을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선 회장은 요즘 인도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인도는 최근 급부상한 자동차 시장의 블루오션입니다. 인도는 세계 5위 경제국인데다 인구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시장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매우 큽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500만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824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8월에도 인도를 방문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찾았다는 점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6.7% 늘어난 730만 4,282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판매 실적 기준으로 글로벌 완성차 3위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빅3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앞엔 도요타와 폭스바겐뿐입니다. 이 기세라면 이 두 회사 자리도 현대차에 추월당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합산 경영 실적은 매출액 262조 4,720억 원, 영업이익 26조 7,34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현대차 15조 1,269억 원,
기아차 11조 6,079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일찍이 알아본 인재. 정의선 회장은 알다시피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이자 정몽구 회장의 맏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여느 오너그룹 승계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경영 능력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주영 회장은 엄하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면서 손자 정의선이 일찍이 물건임을 알아보고 언젠가 중책을 맡길 것임을 말하곤 했었다곤 합니다. 사실 정의선 회장은 그동안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그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할 일을 하면서 경영 수완을 발휘해 왔는데요. 그러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고령이어서 자연스럽게 경영 배턴을 아들 정의선 회장에게 넘겼는데 그때가 2020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봤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온 자수성가형 CEO였던 정주영 회장은 남들이 무리라고 꺼리는 일도 솔선수범과 근성으로 이뤄냈는데요. 사람들이 무리라고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입버릇처럼 꺼냈던 말이 바로 해봤어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나서 실행이든 포기든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손자 회장은 집념의 저돌적 할아버지와 품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뚝심이 아버지에게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물려받아 해보죠 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디테일의 경영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할 때 디자인 경영을 도입한 데서 비롯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2006년입니다. 정 회장은 그의 파리모터쇼에서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고는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불리던 피터 슈라이어를 스카우트합니다.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정 회장의 이 같은 승부수는 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정의선은 현대차 부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시험대가 마련됐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디자인 경영만으로는 정글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의선 회장은 새로운 야심작을 내놓는데요. 창색이라는 뜻을 가진 제네시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는 방패 모양의 그릴로 제네시스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구현했는데 이게 바로 성공의 키였습니다. 제네시스는 역동적인 우아함과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럭셔리 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MZ세대와도 잘 소통하는 CEO. 정의선 회장은 요즘 MZ세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막내딸이 MZ세대라 친구들이 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는 정 회장은 먹방 등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술, 관광, 자연 관련 콘텐츠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정 회장의 이 같은 관심은 아직 덜 연근 풋내가 납니다. 하지만 디자인 경영이나 제네시스의 성과가 신화가 되었듯 이 관심사는 또 어떤 결실로 현대차를 상징하게 될까요? 정의선 회장은 소통하는 CEO로 통합니다. 노조 문제가 이슈로 부각했을 때 노조를 설득하려면 자신이 먼저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돈이 아니라 기아차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일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통찰력과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에 감탄합니다. 정 회장은 새벽에 출근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워낙 이른 시간이라 직원들과 마주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직원 누구든 셀카를 요청하면 다 응해준다는 정의선 회장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을 임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생전에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던진 5가지 질문의 의미를 담은 이 책은 고객 중심 사고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추천평입니다. 드러커의 5가지 질문은 기업의 임무는 무엇인가? 또 기업의 고객은 누구인가? 기업의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기업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중 특히 고객 만족을 강조합니다. 2018년 말 수석 부회장에 오른 뒤 처음 주재한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사업 초기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 차를 사줄까만 생각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고객이 만족하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겠죠. 이 기본적인 명제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건 아마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경영이란 화두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 어떤 모습으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될까요?